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여기는 전남 여수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이번에는 출장차 왔어요. 베트남에 있다가 여수에 오니까 참 날씨가 좋네요. 따뜻하고 밤에는 좀 선선하고 이게 사람이 사는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매우 중요한 뉴스 두 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남부 고속철도 사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원전 프로젝트 재추진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는 교통, 하나는 에너지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두 사업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국가의 산업 구조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베트남이 고속철도와 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먼저 고속철도 이야기부터 할게요.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는 하노이와 호치민을 연결하는 남북 고속철도 사업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연장 1541km에 총 사업비는 670억 달러에 달하는 베트남 역사상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노선은 하노이부터 호치민 투티엠역까지 이어지는데요. 현재는 철도로 30시간 이상 걸리는 하노이 호치민의 이동 시간을 약 5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목표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남에서 북까지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약 5배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베트남의 이동, 인프라는 가히 혁신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의 철도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00년이 넘은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 사이 베트남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북부에는 하노이, 박린, 박장, 하이퐁 등 전자산업이 있고요. 남부에는 호치민, 빈증, 동나이 등 제조업 벨트가 형성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 두 산업권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도 인프라가 깔리면 남북의 시너지도 나고 국가적으로 통합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이 간단하지 않죠.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프랑스 등 경쟁하는 국가도 많습니다. 고속철도라는 게 하나 들어오려면 차량, 신호, 전력, 통신, 유지보수, 소프트웨어까지 많은 게 필요해요. 일본은 신칸센, 프랑스는 떼제베, 한국은 KTX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팀 코리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한국 철도에서부터 현대, 로템, 기타 다른 기업들까지 이 고속철도 수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현대 로템에서 호치민 메트로 2호선 사업 계약을 체결했어요. 약 4,900억 규모인데요. 베트남 시장 철도 쪽에 첫 진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원전인데요. 베트남이 사실 과거에도 원전을 추진한 적은 있어요. 닌투원 원전 사업이라는 건데 2016년에 경제성 문제 그리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베트남의 전력난이 굉장히 심해요. 고유가 문제도 있고 전력의 수요 자체도 폭발을 하고 있어서 에너지 공급이 이 산업 분야에서는 굉장한 핵심 토픽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요, 고속철도든 전기차 공장이든 반도체든 AI 데이터 센터 모두 전기를 사용하죠. 베트남의 전력 수요는 연평균 7% 이상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의 원전 수출 경험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UAE 바라카 원전도 있고요. 최근에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까지 수주를 했어요. 한국의 수력 원자력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최종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외에도 두산 에너지빌리티, 건설사들 많이 있어가지고 한국 기업들에게도 충분한 수주 가능성이 펼쳐질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수주가 되면 원전 기자재도 있고 EPC 같은 것도 있고요.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던가 유지보수, 운영 솔루션 많죠.
하나만 따내도 이게 낙수효과처럼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올 수가 있어요.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1, 2년짜리가 아니라 10년이나 20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호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업이든 저와 같은 한국인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우리 한국에서는 일자리 없다고 참 많이 힘들다. 그리고 좋은 경력을 가지신 분들도 단절되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해외 사업들이 좀 더 커질수록 한국인의 세계 진출도 더 활발해지고 교민들이라거나 한국의 상품, 식품 이런 것들도 좀 더 많이 팔리고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10년 동안 베트남에서 가장 큰 기회는 화장품 같은 게 아니고요. 이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1분 꿀팁 베트남이었습니다.